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풍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공개 매수를 선언한 이후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오늘 첫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재중 고려아연 부회장은 고려아연은 결코 투기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서울경제신문 단독 취재 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자사주를 협력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를 위해 개발한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IT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하는 100개 종목입니다. 코스피 상승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JB금융지주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자 오늘장에서 4%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JB금융지주는 ROE 13% 이상 유지, 2026년까지 주주 환원율 45% 달성 등 구체적인 기업가치 재고 방안을 제시했으며 PBR 1배에 도달할 때까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적극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기차 캐즘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2차 전지주가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낮아진 전기차 가격과 유럽의 보조금 지급 재개 등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인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전방 시장인 전기차 수요 회복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소식에 유동성 공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도 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죠. 이로 인해서 내일은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오늘도 저희 신드라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라테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 오른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오늘도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손실 보는 것도 참 힘들 때가 되게 많죠. 그런데 손실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종목들이 날아갈 때 그 종목이 나한테 없을 때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가 가장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외감 받지 않고 항상 시장 중심주에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멋진 종목들 어떤 공략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게 가장 어떤 인사이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주도주 매매를 통해서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게 또 좋은 수익률을 주고 계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받아가시고 또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을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또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들 대부분 다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더라고요.
근데 에코프로 BM을 그 추석 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갔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여기 방송에 나와서 한 번도 언급드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네. 이번은 조금 해볼 만하다. 좀 유리한 자리다. 확실하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히든 종목 탑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랑 손절가 그다음에 진입가까지도 좀 명확하게 또 가격까지 제시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멋진 종목 가져왔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유한여행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얼마나 자신 있었는지 2번 연속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가져왔었죠. 8월 23일, 8월 27일. 사실 제가 방송 나와서 히든 종목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어마무시한 비중으로 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피드백을 또 드리고 있어요. 그냥 피드백 관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한 2주 동안에서도 이제 완벽하게 또 피드백 드리고 또 그 시점에 또 상승이 나왔었죠. 네, 어쨌든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5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9월 20일 날 깔끔하게 도달했었고 그다음에 20만 원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 20만 원을 잡고 있는데 그 구간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37% 각각 33% 이런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9월 10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어느덧 1차 목표 주가인 18만 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사실 추석이 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거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터치를 하면서 21% 이 큰 대형주를 가지고 저는 단타를 칩니다. 네,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8월 16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1차 목표 주가 도달했었고요. 그다음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네, 1차 목표 주가 또 27%, 28% 도달하면서 거의 웬만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요즘 드리는 종목들은 거의 다 요즘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네, 그리고 현재 지금은 안 가지만 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흐름이 나올 때 계속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날 한번 방송해 드리고요. 이날 이렇게 2차례가량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딱 한 종목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그 외에 뭔가 좀 흐름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도 드리고 그건 몇 종목 드리긴 하지만 가장 내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이 종목보다는 멋진 종목이 없다. 이런 걸 히든 종목을 가지고 오긴 하는데 어쨌든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1, 2차 목표 주가 도달하면서 여기서 도달했죠. 여기서 도달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약 44%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가느냐가 좀 핵심이 되겠죠. 사실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선가 방송에 나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할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주도주 매매가 많이 해본 사람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쉬운데 근데 내가 만약에 조금 사고 파는 게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엇박자 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샀는데 더 떨어지니까 여기서 손절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누군가의 어떤 멘토링이나 아니면 코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매수를 강력하게 외쳤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오늘 시간에 제가 또 유한여행에 대해서 또 피드백 드려볼 테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사이클 매매를 가장 좋아하죠. 제가 뭐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 통틀어서 거의 200번 가량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다음에 제가 방송에 11월 달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뭐 에코프로 머티나 두산 로보틱스, 뭐 제주 반도체 아니면은 뭐 한미 반도체,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을 매일매일 시세가 나오는 구간마다 모든 자리에 제가 윤서메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죠. 보시면은 이런 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그리고 일봉 차트 보시면 어떤가요? 네, 이게 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이제 매매 일지예요. 근데 보시면은 거의 다 똑같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 제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들링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15분봉 오늘 15분봉 차트인데 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네, 바이바이 하고 고점에서 매도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네, 저점에서 매수하고 이런 데서 다시 사고 매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 제가 핸들링하고 실제 이 종목에서 뜨겁게 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막상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또 음봉이 나온 자리에서는 기가 막히게 없죠. 제가 딱 저점에서 잘 사가지고 홀딩해서 또 크게 수익 내는 모습. 그러니까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일 처음에는 이게 가겠어 하는데 갑니다. 예, 제가 말하는 좀 대어들 있죠. 대어들은 정말 잘 가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런 타이밍까지도 아니면 이 안에서 어떻게 또 비중을 넣고 빼는지에 대해서도 나도 한번 좀 열심히 뜨겁게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9월 10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날입니다. 이 음봉 나오던 날 말씀드렸었고 매수로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1차 목표 주가가 18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1차 목표 주가에 도달한 모습이고요. 웬만하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2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난. 2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2차 목표 주가였죠. 그리고 3차 목표 주가는 아마 24만 원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략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3분봉 9월 10일 히든 종목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서 제가 공략을 했었어요. 공략하고 나서 쭉 버텨가지고 이게 어제 차트거든요. 어제 여기서 한 30% 정도 수익 실현하고 오늘 또 갭이 굉장히 또 뜨고 나서 또 시초가도 강하고 또 장중에도 또 상승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총 20% 정도, 절반 정도까지 매도하고 그다음에 절반 홀딩해서 20만 원까지도 저는 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렸어요. 생각보다 5거래일도 안 걸렸거든요. 거의 3거래일 만에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진입을 했죠. 여기 이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눌리면서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 주가에 깔끔하게 도달하고 2차 목표 주가는 3만 원 잡았는데 웬만하면 갈 것 같아요. 지금 그 CDMO나 CMO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좀 이슈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가 제가 볼 때는 주도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소형주 CMO 대장은 바이넥스다라는 관점에서 2차 목표 주가까지는 웬만하면 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중에도 이런 데 보시면은 분명히 매매할 구간이나 공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나는 보고만 있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소외받지 않고 이런 종목을 나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윤사무엘과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블루엠텍도 지금 흐름이 좋죠. 네, 1차 목표 주가 도달 이후에 2차 목표 주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그 이유는 10월 달 위고비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국내에 상륙하죠. 아마 그래서 위고비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또 신드롬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또 본격적인 시세를 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도 정해져 있지만 보통 일정 매매라고 하면은 그게 출시가 되면은 보통 이제 매도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잠깐 매도세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블루엠텍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종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1차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입했던 구간들은 지지 라인이고 그다음에 1차 목표 주가는 1차 저항 라인. 그다음에 1차 저항 라인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2차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2차 목표 주가를 여러분한테 또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시장의 주도주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엇박자가 나지 않게 잘 공략해야 한다는 거 들어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금리 인하 테마입니다. 미국 연준이 9월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면서 수혜주로 떠오른 코스닥 성장주의 선두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기술 수출 등 다양한 호재에 힘입어 약진 중이지만 전기차 캐즘으로 그간 눌려왔던 2차 전지주도 미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우세론 속에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구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4분기 주도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하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인데요. 금리 인하 분위기와 더불어서 전기차 캐즈 무료 완화 등의 이슈를 받으면서 각각 6.38%, 8.9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주인 유한양행도 있는데요. 유한양행은 오늘 5.94% 상승을 했고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은 신고가를 썼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금리 인하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 테마에서 먼저 살펴볼 종목들은 바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인데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네, 2차 전지주 주목해야 한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제가 이제 추석 연휴 전에 그때 전날에 또 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한테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둘 다 좋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왜 앞으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 주력주였다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이 종목을 가지고 놀았고요.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은 그런 종목들, 그런 좀 대역급 주도주들만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건 결국에는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 섹터라는 거,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성장주인 바이오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인터넷 관련한 수혜주들 아니면 게임주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수급이 매기가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살펴봤을 때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가장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뉴스도 나왔었죠. 중국 GEM과 이제 인도네시아의 통합 양극재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사실 어제도 조금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반응을 보였었고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이 호실적인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약 5%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테슬라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늘은 2차 전지 중에서도 뭔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인지해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런 흐름을 기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나와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9월 10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59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 15만 원 아래로 하락을 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느냐. 가격이 너무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실적은 안 좋다. 하지만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이슈와 통틀어서 또 오늘 수급적인 이슈들도 있었는데 어제 있었습니다. 11월부터 이제 공매도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수급적인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공매도로 눌려 있었던 주가가 오늘은 좀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요인들도 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요즘에 잘 아실 거예요. 저점들, 금량 저점도 다 예측해서 여러분들한테 거기서 정확하게 또 반등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여기서 이날 음봉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약 21%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24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챙기는데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의 일봉인데 그러면은 왜 너는 이 종목을 좋게 봤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사실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분이 사실 여기 증권계, 방송계에는 많이는 안 계세요. 하지만 저는 좀 해외 트레이더들한테도 좀 많이 배우고 그분들이 하는 매매들을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보통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서는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그래서 3분봉 차트에서는 이렇게 매매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보시면은 비슷해요. 네, 이렇게 상승하고 주가가 반등 주고 쭉 내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송 최근에 나와가지고 7만 원대 초반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반등이 좀 의미 있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 보여줬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매물대까지 10만 원대 위까지는 또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종가 베팅 하셨다라고 하면은 잘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었었잖아요. 에코프로 BM을 그때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SK 하이닉스를 보셔야 된다. SK 하이닉스의 22년도 7월 달, 23년도 1월 달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보통 대형주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보세요. 아까 에코프로랑 똑같죠? 에코프로 BM이랑도 똑같고. 자, 여기서 반등이 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죠. 그러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0만 원에서 24만 원짜리예요. 여기가요. 그 다음에 주가 내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저점 찍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올랐어요. 신고가를 갔었죠. 20만 원대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여기가 완벽히 저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점에 다 달았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클 정도는 와 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한 번 더 저점을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대역전, 추세가 완전히 반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 안에서도 먹을 게 상당히 많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도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혼자서 대응하기는 너무 어렵다. 내가 사이클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제가 추정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매일마다 그리고 분 단위로 분단이 좀 오버인 것 같고 시간 단위로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2차 전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제 어떻게 보면 어마무시한 고수잖아요. 고수의 이런 관점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주는 그렇게 저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도 제가 150번에서 200번가량 공략을 도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이 또 상승 탄력이 보였을 때는 그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이제는 다시 봐야 할 시기다라고 하시면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둘 다 매수 사인 주셨는데요. 저점 매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 테마 관련해서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한양행인데요.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유한양행 사실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급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잡으면은 네. 엉덩이가 가벼워지죠.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결국엔 시세 탄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세 탄력이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가다가 제가 그래서 어떤 뭐 슈퍼카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뭐 어디에 갇혀 있으면은 서울시 안에 갇혀 있으면 슈퍼카도 못 간다. 결국에는 고속도로 나가야 된다. 근데 고속도로로 나가는 구간을 알고 있으면은 잘 갑니다,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저는 장기 투자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시세 탄력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구간만을 쟁취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큰 메리트로 다가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뉴스가 나왔었죠. 네, 20만 원 시대 노리는 유한양행. 이제 뉴스가 이제 대놓고 20만 원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폐암이랑 에이즈 치료제로도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뭐 특별한 어떤 주가 모멘텀이라고 하죠. 재료가 없어도 그냥 이 안에 재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재료냐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죠. FDA 허가를 받았다. 국산 항암제로서 첫. 그러면서 올해 안에 또 미국 출시나 유럽, 중국, 일본 이런 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모멘텀이나 재료를 찾지 않으셔도 그냥 이 주가에는 다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적으로 판단해서 매매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뭐 지난번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와가지고 매수를 외치고 아마 여기 방송에 나와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매수를 외친 걸 다 합치라 그러면은 한 5번에서 6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매수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또 최근에 렉라자 효능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예, 그게 이제 7조 7천억 정도의 매출을 내는 굉장히 좀 핫한 약품인데 그것보다 효능을 앞선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퀀텀 점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가 아마 그러면은 제가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저와 함께 하시는 분한테 약속을 했어요. 너는 그러면 유한양행의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것 같고요. 내일 혹시라도 양봉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종가 베팅 자리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종가 베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나와야 된다 종목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날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고 내일 종가 흐름을 보자.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종가 베팅은 안 했어요. 뭐 저는 어차피 장중에 계속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일 오늘은 한 박자 쉬고 내일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 종가 베팅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죠. 원사이클 매매 천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유한양행이 지금 보시면 여기 주가가 9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9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8만 원, 9만 원에서부터 지금 15만 원까지 계속해서 일봉상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봉에서도 이런 식으로 13분봉에서도 15분봉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멋지게 매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너는 매매를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골 매매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수백 번 공략을 했던 것처럼 그게 경험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올렸던 어떤 주포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머티나 최근 알테오젠이나 뭐 예전에 이제 11월 달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뭐 아니면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올리는 주포들은 있는데 주포들은 다 달라할 거예요. 뭐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거기에 시장에 참여하는 그 종목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뭐 스캘퍼들, 단기 트레이더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는 사람이 여기서도 놀 줄 알고 여기서도 놀 줄 아는 사람이 여기서도 놀아요. 저처럼.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여기 방송에 11월 달 첫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략했던 게 에코프로 머티였잖아요. 이때 당시에 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매일매일 뭐 상한가 가는 날은 상따를 도와드리고 종가 베팅 뭐 계속해서 도와드리면서 이걸 계속해서 모든 구간을 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다 시세 알곡을 취했잖아요. 알테오젠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는 저 윤수아멜이 함께 하고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도 보시면은 자 여기가 4만 원인데 여기가 10만 원입니다. 매일매일 종가 베팅하고 장중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험이 되다 보니까 유한양행은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한양행을 뭐 제가 어제도 이제 이게 게시물을 올려드렸는데 어제 이제 10분봉 차트를 올려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여기는 저항을 받아주고 있다. 저항이다. 근데 이 저항을 넘어가면은 이런 데가 지지가 되면은 그래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이 구간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또 간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장 초반에 이게 쭉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공략이 들어가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 이 고점, 이 직전 고점이 15만 3,5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기를 뚫어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전국에 있는 선수들과 함께 같이 저도 쳤습니다. 쳐가지고 주가가 쭉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다가 또 추세가 돌아 나갈 때 여기서 또 눌려가지고 16만 원을 보고 또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큰 그림도 항상 보셔야 되거든요. 유한양행 월봉은 30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30만 원 지금 15만 원이니까 이제 100%밖에 안 남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100%가 될지 아니면 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그림은 그리고 그 안에서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 종목보다 요즘에 변동성이 좋은 종목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에서 계속해서 그 변동성을 활용한 어떤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공략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은 뭐 거의 5억에서 10억씩 지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매매 일지를 보면은 약간 이거 사기 아니냐, 뭐 포토샵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사기캐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종목을 가지고 그냥 꺽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 초입 국면에서 또 공략 도와드리고 또 이런 종목과 비슷한 종목이 또 나오면은 또 거기서 또 도와드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는 승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유한양행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곧 있으면 또 광기의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광기의 랠리의 중심에는 저 항상 윤사무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광기의 랠리에 한번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매매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도 어떤 신호를 만나게 되면 종목이 잘 가게 되는 것인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알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드리겠고요. 유한양행 오늘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 내일 만약 양봉이 나온다면 종가 베팅도 유효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배양 배지 전문 기업인 엑셀세라퓨틱스입니다. 현지 시간 25일과 2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한 UAE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 콘퍼런스에 엑셀세라퓨틱스가 참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에 이 기업이 주관사로 선정된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29.88%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엑셀세라퓨틱스입니다. 전문가님, 엑셀세라퓨틱스 이전에 잘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크게 시세를 뿜었습니다. 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한양행과 엑셀세라퓨틱스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추후에. 사실 그 질문이 좀 어렵긴 한데요. 네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글쎄요. 잘 가는 거는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비중을 내가 만약에 한 1억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유한양행은 뭐 3천에서 5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1억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엑셀세라퓨틱스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 비중 차이가 있는 거죠. 종목의 예. 사이즈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는 유한양행이 더 맞다. 근데 상승 탄력은 좋고 제가 그때도 잘 봐야 된다고 했던 게 직접 매매를 해보면 그 종목의 끼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종목의 특징. 근데 종목의 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했을 때 관련된 이슈로 해서 그때도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약간 시세 연속성이라고 하죠. 재료 연속성이 발생하는 종목 중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조금 오늘 좀 의미 있게 나왔던 기사가 이제 33조 성장.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사를 살펴보면은 뭐 이 종목이 33조를 벌 것이다 이런 기사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기사들이 약간 특징주로 떴을 때 잘 가느냐면은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시총이 1,000억짜리잖아요. 근데 33조를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혈액 부족 사태의 인공혈액 개발 정보 주관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어떤 33조라는 키워드가 붙었을 때는 잘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주식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센스를 통해서 좀 매매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이제 전 세계 최초로 뭐 무혈청 화학조성 배지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생물보안법 이슈와 관련해서도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은 너무 아름다워요. 아마 내일 시장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상한가를 이 종목이 잘 가요. 여기서 상한가 갔죠?
여기도 상한가 같고 여기서 상한가 같고 여기는 상한가 같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구간은 아마 여기서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두 구간. 근데 아마 제가 이제 상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상따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 매매도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 내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제가 좀 흐름이 나왔을 때 아니면은 또 매매 공간이 나왔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우리가 가장 최우선시해서 단기 관점에서는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을 9월 10일 날 여기서도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날 상한가를 잠근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9월 2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상한가 다음 날 매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최저점, 여기 초점 잡은 사람이 접니다. 여기 최저점 잡은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이때도 한 15%, 막 20%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또 엑셀 세라피틱스에서 또 신나게 또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일 상한가 종목을 내일 한번 또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료도 있고 끼도 있는 엑셀세라퓨틱스인데요. 내일 또 흐름 잘 관찰해서 또 진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께서는 특히나 수급을 정말 잘 포착하시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급주 매매에 대해서 오늘도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아까 아나운서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만약에 뭐 밸류? 네. 밸류 관련해서 이게 내일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송 그때도 전에. 이제 네. 대답을 했던 게 만약에 그 재료가 진짜 좋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수급이 들어올 건데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결국엔 헛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좀 재료가 애매한데 수급은 또 강하게 들어와. 그러면 진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수급을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도 중요시 보지만 수급 그 재료를 뒷받침하는 어떤 수급이 받쳐주느냐 이걸 우선시해서 보다 보니까 확률도 높고 또 실제 비중 베팅하기에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가장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시장에 지금 아직까지는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20년도, 21년도에 유동성장, 그 코로나 유동성장을 폭발하면서 그러니까 이 종목도 사면 가고 저 종목도 사면 가는 장세였는데 지금은 또 그런 장세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바이오가 간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종목들이 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가 간다라고 하면은 또 반대로 바이오가 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비형 치료제, 뭐 반도체가 반등을 준다 아니면 빠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약간 이렇게 순환을 한단 말이야, 돈들이. 그걸 얼마나 뭐 분 단위로 보느냐 아니면은 시간 단위로 보느냐, 일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손절을 잡을 때 뭐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뭐 3%, 마이너스 5%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이 이동이 되었다 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본전 가격대라도 그냥 때리고 그다음에 돈이 흘러가는 대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큰 고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 여러분들도 한번 올라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런 흐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늘 지켜봐야 되는 어떤 섹터나 테마 그리고 관련 종목들 그리고 관련 뉴스들까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이 끝나면은 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는 오전 주도 섹터라고 해가지고 오전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장이 끝나게 되면은 2,500개의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랭킹을 매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누가 가장 핫하고 가장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쏠림. 어떤 종목에 쏠림이 많이 일어나는지 최근에는 유한양행이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주도주 랭킹 1등이면서도 약 15% 시장의 15% 자금을 유한양행이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등은 고려아연, 뭐 3등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주도주 랭킹도 매겨가지고 그래서 그 종목들 안에서 거의 보통은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이 1등에서 5등 안에 드는 종목들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타점만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기법도 기법인데 종목이 좋으면은 어떤 기법을 써도 잘 먹힙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급주 매매에 있어서는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저는 취하고 있다. 주도주들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도주들은 보통 38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8선이라는 거는 단순합니다.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게 만약 주가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50%가 여기예요. 약 50%. 상승분의 절반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강한 종목이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 약 이 정도, 38%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은 그 종목이 2차 VI를 가든 상한가를 가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거에 이제 추세 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를 당연히 봐야 되겠고,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또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1시간짜리 교육 영상이 있어요. 제가 나와가지고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분봉 수급주라고 했잖아요. 최소 40억 이상이 3번 이상 터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개 이상 음봉 형성 후에 투 음봉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되면은 다음 봉의 시가나 눌렸을 때, 눌림 줬을 때 그때가 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유한양행의 3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날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뭐 4,000분에서 5,000분 정도 가량 계세요. 예, 그분들한테 전체 다 여기서 다 신호를 드렸습니다. 시세 초입 국면 보시면 가격대가 95,000원대, 96,000원대죠. 네, 근데 이 빨간 선이 38선이고요. YSL 밴드 우상향하는지 보고 수급이 3분봉에서 40억 이상만 터져도 3번 터지면 많다라고 했는데 250억에서 350억이 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분봉에서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날 슈팅을 주면서 또 VI까지 가는 모습. 가는 흐름에 있어서 38선을 이탈하지 않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여기서도 2개 이상 음봉 이후에 상승장악형 캔들 나오면서 곧장 슈팅을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또 보시면은 이 종목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YSL 밴드가 우상향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38선은 위에서만 주가가 형성이 되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분봉상에서 뭐 250억에서 300억씩 터져요. 심심치 않게. 네, 그래가지고 상승장악형, 다 공략이 가능하죠. 어디서 사셨어도 큰 수익 가져가고 이때도 2차 VI까지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핑거라는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요. 네, 보시면은 여기서 3번 정도 3분봉에서 터졌었고 여기서 상승장악형 1, 2 음봉 다음에 2음봉 이상 이렇게 있고 38선 위에 있고 YSL 밴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한 7% 정도가량 올라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여기서 잡고 여기서 이게 한 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9월 12일 날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있을 때는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38선 아래에 있을 때는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도주들은 38선 아래로 안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상승장악형 뜨는 모습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이렇게 슈팅을 주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10% 넘는 수익 안겨다 드린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여기서 공략을 해가지고 1분봉에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38,500원 정도에 사가지고 4,500원, 42,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으로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승장악하고 나오고 상한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은 항상 강한 주도주가 나오고요. 유리한 패가 왔을 때 그 시세의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1등에서 5등까지만 거래를 하더라도 굉장히 수익 내기는 편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것마저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시장에서 뭐 100등주, 뭐 200등주 아니면은 뭐 1000등주, 1000이 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수익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하고 종목을 압축해가지고 가장 강한 종목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원사이클 매매를 나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는 뭐 월천, 월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월 멋진 종목으로 이렇게 증명해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장중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강조하시는 주도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가장 강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사실 가장 강한 종목은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유한양이 맞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제 서브로 해서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하나 더 보인다. 그런 네.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2차 전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뭐 차트적인 이유가 또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위치도 좀 저렴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에는 고점은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종목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미국은 지난 40년 동안 한국 국내 디램을 밀어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밀어줬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힘이 많이 빠지는 걸 보면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디램보다는 2차 전지 소재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도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현재 많이 눌려져 있죠. 많이 눌려져 있다는 거는 내가 위에서 샀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통스러운 거지만 사실 내가 조금 현금 좀 있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좀 찾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순환 사이클이거든요. 결국에는 호황이랑 불황이 반복이 되는 사이클인데 결국에 호황에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눌려있을 때가 가장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투세가 굉장히 좀 핫 이슈인데 만약에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수혜볼 섹터는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9월 11일 날 기사가 나왔었는데 1조 8천억 양극재 수주 이슈도 있잖아요. 공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다시 한번 더 턴어라운드 되면서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지금은 좀 약간 살짝 뭐 흑자긴 흑자인데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주가에 머무를 종목은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쁘죠 사실. 일봉 차트 보시면은 그냥 여기가 박스권인 겁니다. 20만 원에서 한 24만 원대 후반 가격. 여기가 박스권인데 단기 박스권이죠. 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좀 중요한데 이 파란 선도 한번 무슨 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의 일봉입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하는 선이 여기 파란 선, 저항선이었는데 이 구간까지 또 뚫어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매수 밴드, 그러니까 매수가는 시초가, 내시초가부터 24만 5천 원. 이 정도에서 매수 밴드를 잡으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 사실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이번만 리뷰하는 게 아니라 8월 달에도 리뷰를 한번 도와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랑 차트가 유사하다. 언제? 2019년도 4월 달 비트코인 차트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때 당시에도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다가 여기 구간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주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서 상승을 한번 나오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네, 다시 한 번 더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파동은 일단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 주가는 사이클상 제가 봤을 때는 1차 목표 주가는 32만 원까지 간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2차 목표 주가는 4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후의 사이클은 제가 나중에 또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2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고요.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지금 많이 눌려 있을 때 매수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추후 금투세가 유예됐을 때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 섹터이고 또 양극재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시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 수혜주로 떠오른 코스닥 성장주,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간의 선두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그리고 유한양행까지 모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24만 5천 원 선에서 매수 시 1차적으로 32만 원, 2차적으로는 45만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